지난 영상 댓글을 읽다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댓글 하나하나를 읽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다 포기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애써 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는 혼자가 편하다고 해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편하다는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들어보시면 놀랄 만큼 정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다음을 살아낸 멋진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황에서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혼자가 편해진 아내들의 공통점 3가지. 비로소 혼자가 된 후에 이 편안함,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감정을 경험한 분들 사이에서 공통점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선택의 회복입니다.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시켜 먹었다. 내가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봤다. 댓글 중에는 요즘 새로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심리학에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은 뇌에서 활성화되는 회로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선택한 행동을 할 때는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반대로 늘 남의 선택에 맞춰 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뇌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텅 빈 느낌, 바로 그겁니다. 30년 동안 남편 입맛에 맞는 메뉴로, 남편이 보고 싶은 채널로, 남편이 편한 시간에 맞춰 살아오셨다면요.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그 순간이 사실은 30년 만에 뇌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처음엔 내 취향이 뭔지 잘 모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오래 안 써서 굳어버린 근육이랑 똑같아요. 처음엔 어색하고 잘 안 움직이지만 조금씩 나를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긴장 해제의 경험입니다. 사람의 몸은 늘 긴장 상태에 있으면 스스로도 모르게 경계 모드를 유지합니다. 귀가 소리에 예민해집니다. 어깨가 늘 경직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이 쌓이면 그게 그냥 내 몸의 기본값이 돼버립니다. 긴장한 게 정상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긴장이 처음으로 풀리는 순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 TV 리모컨을 내 맘대로 돌릴 때, 새끼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늦게 자도 아무도 뭐라 안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나 혼자 편하게 지내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이상하게 멍하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잡아당기던 긴장의 근육이 처음으로 풀리는 겁니다. 몸이 회복을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온전히 편했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셨나요? 혼자가 편해진 분들의 3번째 공통점은 나도 꽤 괜찮다는 발견입니다. 화분 분갈이를 혼자 했다. 차 엔진오일 교체를 처음으로 맡겨봤다. 내 명의 통장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주식 앱을 혼자 깔아봤다. 부동산에 혼자 들어가서 상담을 받았다. 전부 남편이 하던 일, 아니면 같이 해야 하는 줄 알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혼자 해봤더니 됐습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온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혼자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깔려 있습니다. 진짜 못하는 게 아니라 난 못할 거라고 너무 오래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혼자 해봤더니 됐습니다. 1번, 2번, 3번. 그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수십 년 동안 눌려있던 자존감의 바닥을 다시 다지는 겁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분들 중에 이 3가지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선택을 스스로 했다. 긴장이 처음으로 풀렸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게 편안함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제서야 느끼게 된 걸까요? 놀랍게도 전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챕터 2. 왜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을까? 여러분이 결혼하신 게 언제입니까? 1980년대, 90년대. 그 시절 대한민국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이름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현모양처,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이 모든 걸 잘 해내는 사람이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 생각만 하는 여자, 나를 챙기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내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보다 늦게 들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 두고 취미생활 한다고 눈총받고 나를 챙기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건 죄라고 하는 어른들도 있었죠.
그런 시대를 30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하다는 감정에 죄책감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느끼도록 훈련받아 오신 겁니다. 심리학에는 역할 이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한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이 곧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건데요. 아내라는 역할을 30년을 하면 나와 아내가 구분이 안 됩니다. 아내 역할을 잠깐 내려놓는 순간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하고 괜히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오래 신던 신발 같은 거예요. 10년 넘게 신어서 발 모양이 그대로 박혀버린 신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발이 사실 처음부터 내 발 모양이 아니었어요. 남편 발에 맞게, 아이들에 맞게, 시댁에 맞게 만들어진 신발을 내가 신어온 거였습니다. 근데 오래돼서 내 발이 그 신발 안에서 굳어버린 겁니다. 그 신발을 처음 벗었을 때 억눌렸던 내 발이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발이 허전합니다. 어색합니다. 어디다 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어색한 편안함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챕터 3. 편안함의 진짜 정체.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혼자가 편해진 아내들의 공통점, 그리고 왜 이게 이제야 느껴지는지.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싫어진 거겠지. 관계가 끝난 신호겠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건가? 아닙니다. 심리학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감정. 이건 남편이 없어서 편한 게 아닙니다. 드디어 내가 생겨서 편한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편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은 어떤 순간인가요? 남편 욕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없다는 사실에 기뻐할 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있을 때, 아무도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을 때, 내 명예 통장을 만들고 나서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순간에 편한 겁니다. 남편의 부재가 편한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편한 겁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억눌려 있던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서야 뭔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한데 허전하다. 헐가분한데 뭔가 빠진 것 같다. 이것도 정상입니다. 오래 꽉 채워져 있던 자리가 비워지면 처음엔 허전한 게 당연합니다. 냉장고를 오래된 음식들로 꽉 채워놨다가 처음으로 다 비웠을 때처럼요. 텅 비어 있으면 어색하지만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새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걸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드디어 생긴 겁니다. 조금은 불안한 평온을 느끼는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을 새롭게 잘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챕터 4.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 오늘 드린 이야기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 얘기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국내 작가 중 한 분인 박완서 작가님 아시죠? 지금 50대, 60대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와 정확히 겹치는 분입니다. 1931년생. 결혼하고 아이 5살 낳고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원고지를 숨겨가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가족한테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40이 됐습니다. 40대에 처음으로 소설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응모했고 당선됐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본인이 직접 쓰신 거 맞습니까? 5아이 둔 40대 전업주부가 소설을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박완서 작가는 나중에 글쓰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만의 일. 남편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것. 박완서 작가님도 그게 죄책감이 드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그걸 용기 내서 허락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40년간 소설 15편, 단편 80여 편, 산문 660편을 썼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현역이었습니다. 결세 5개월 전 인터뷰에서도 쓰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있다고 했습니다. 40에 시작해서 생애 마지막까지 같은 시대를 겪고 같은 고생을 한 박 작가님의 다른 점은 처음으로 나만의 일을 스스로에게 허락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댓글 중에 경제적 독립 준비하고 있다고 쓰신 분이 계셨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혼인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16.6%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 두려움을 안고 처음으로 새 출발을 선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 명예 통장을 만들고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50대, 60대예요.
거창한 결심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선택을 하나씩 했을 뿐입니다. 그게 쌓인 겁니다. 박완서 작가도 새 출발을 선택한 분들도 단 하나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가 아닌 그 작은 허락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그 감정.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드디어 내가 생겨서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안함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 스스로를 위해 어떤 선택, 어떤 허락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가야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해본 것, 요즘 새로 시작한 것, 아니면 지금 막 하려고 마음먹은 것.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뭐든 좋습니다. 나누면서 서로에게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확신합니다. 어른의 시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한 뼘이라도 단단하게 만들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